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채널A 사건이라고 있죠.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KBS 기자 2명이 이동재 전 기자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 KBS의 정연욱 기자하고 김기화 기자 두 사람인 모양인데, 그 공영방송 기자로서 해당 발언들에 대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공식 사과드린다 이러면서 사과문을 KBS 공식 유튜브에다가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또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해서 이 전 기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채널A 사건, 가물가물하죠, 벌써? 3년 전 얘기니까. 이때 이제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신라젠 관련 비리를 캐내기 위해서 감옥에 있던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한테 협박을 해서 거기서 뭔가 허위 사실을 얻으려 했다. 이런 프레임입니다. 실제 이동재 전 기자가 협박이라는 거는 판단의 문제고, 그 이철 전 대표한테 이런저런 편지를 쓴 거는 사실입니다. 편지 써서 감옥에 있는 이철 전 대표한테 이런저런 편지를 썼죠. 그러면서 수감 생활에 고생이 많다. 그래서 혹시 신라젠 관련해서 이런 거. 그러나 그게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려고 했느냐 또는 협박에 이르렀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편지를 쓴 거는 사실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런 사실을 중간에 지현진이라는 제보자 X라는 사람이 MBC하고 오고 가면서 이제 어찌 보면 자기들로서는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2020년 3월 31일 MBC 스트레이트라는 데에서 첫 보도를 합니다.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보도를 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MBC와 이 지현진이라는 제보자 X라는 사람의 일종의 언론 공작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대로 지금, 그래서 검언유착이 아니고 권언유착이다. 권언유착.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자, MBC가 딱 보도하고 나니까 바로 일주일 만에 고소에 들어가고요. 민원연이라는 데에서. 그 다음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한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 주장을 했고, 이 바로 문제의 두 기자가 똑같은 달에, 그러니까 아마 이건 최강욱 의원의 주장을 이어받아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KBS 유튜브 채널, 이것도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 나와서 여기에 보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런 표현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그랬다. 그게 핵심이다. 언론사 기자 직함을 가진 인간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취재 과정이 드러난 게 문제다.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씨에게 유시민에게 강연료 말고도 무슨 돈을 줬다는 식의 진술을 하라. 그러면 내가 친한 검사에게 얘기해서 가족은 수사를 안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딜을 걸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이동재 전 기자가 이 KBS 두 기자를 고소한 거죠. 자, 우선 여기서 그럼 뭐가 문제냐?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을 전체적으로 전폭적으로 믿은 기자. 글쎄요, 기자는 아마 제가 이 두 기자보다 훨씬 더 기자 생활을 오래 했을 텐데, 기자는 남의 말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죠. 더군다나 최강욱 의원 같은 정치인, 문제의 정치인, 논란의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거나 자기의 관점에서 팩트를 왜곡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똑같은 4월에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거의 검증 없이 그대로 받은 걸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은 기자를 하면 안 되죠. 그에 대해 어떤 검증을 했는가 과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걸 믿고 이동재 전 기자를 기자직함을 가진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멸적 표현이죠. 기자도 아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경멸적 표현이죠. 자기가 그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이 두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동재 전 기자는 기자로서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그 언론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그 인간 저 인간 이거는 경멸적 표현입니다. 모욕이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썼다는 거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MBC에서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한동훈, 이동재 이 두 사람의 녹취록 관련 기사를 쓴 직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기자인데 기자가 검사장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그거를 원천으로 해서 무슨 기사를 썼다고 할지라도 그걸 검언유착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언론 취재로 봐야 되느냐. 그런 걸 검언유착이라고는 안 하죠. 검언유착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선 기사 자체가 오보다 이걸 전제로 할 때 검언유착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동재 전 기자가 뭐 오보를 쓴 게 아닙니다. 취재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재 전 기자가 당시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유시민 씨에 관한 뭐 이런 거를 알려고 했다. 알려고 하면 안 되나요? 알려고 했다. 알려고 했는데 한동훈 전 검사장이 예를 들어서 뭘 알려줬다. 그래 유시민 전 이사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래서 알려줬다. 그렇다고 해서 이동재 당시 기자가 채널A에 그대로 썼을까요? 어딘가 확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상적인 취재 과정입니다. 취재 과정에 물론 협박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뭐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협박했을 리도 없고, 왜냐면 그 녹취록은 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공개를 했죠.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게 찾아보니까 그해 2020년 7월 21일에 공개했더군요. 다 공개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건 검언유착 아니다 하는 게 다 판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도 KBS는 뭐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한테 취재를 해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 또 들통났습니다. 그 아마 신성식 검사장 이 문제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검언유착 프레임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인데 기자가 검사를 상대로 취재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법조 기자가. 그런데 그걸 검언유착 프레임이라는데 경도가 돼서 이런 식의 그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 그건 기자의 기본이 안 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채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동재 전 기자가 올해 1월에 이철 씨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 재판 무죄가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이 작년 12월에 있었는데 3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두 기자가 이동재 전 기자한테 KBS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사과를 했죠. 물론 해야죠. 뭐 자필 사과문도 내고. 그런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이 두 기자가 2020년 4월에 KBS 유튜브에 나와서 이동재 전 기자를, 이거는 뭐 거의 보도도 아니고 거의 공격인데, 이렇게 한 거는 이동재라는 사람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유튜브 시청자한테 알려주기 위한 걸까요? 유튜브 시청자한테 채널A의 이동재 기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목적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근데 그게 오보였다, 가짜였다. 그러면 누구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이동재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시청자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시청자한테 사과하는 게 먼저죠. 아니, 시청자들,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들으라고 이런 걸 했는데, 근데 그 당사자가 된 이동재 전 기자한테만 사과하고 시청자한테는 사과 안 한다? 그 얘기 안 되는 거죠. 시청자한테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뭐 이동재 전 기자한테 사과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기자가 검사한테 취재를 하는 과정, 이게 드러나면 다 검언유착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 사람들도 기자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기자가 취재원한테 취재하는 게 어떻게 다 유착입니까? 기본의 문제다. 그래서 사과도 사과고, 기자로서 이 사람들은, 이 두 기자는 기자로서 자기들이 정말 기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가 취재하는 건 직업이고 일종의 기술입니다. 그런 거 배우죠. 근데 그게 다 유착이라고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기자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기자는 끊임없이 누구한테 취재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 물어보는 직업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해가면서 무례한 질문을 했다 그러는데, 글쎄 제가 보기엔 뭐 그 정도면 무례한 질문 아닙니다. 기자로서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김현정 씨가 기자인지는 제가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뭐 직업이 앵커인지 뭔지는 모릅니다만은, 여하튼 기자라면 당연히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상대방이 나 불쾌하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마, 그러면 질문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적어도 지금 김현정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질문한 걸 보고 저는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무슨 얘기를 이끌어냈다 그러면 그것도 유착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기자가 MBC의 검언유착 프레임에 딱 한 몰이 돼서 이 이동재 전 기자를 검언유착 프레임의 한 당사자인 양 유튜브 시청자한테 알려줬다는 측면, 이거는 기자로서 대단한 결격사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그 다음에 사과는 유튜브 시청자한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동재 전 기자한테 뭐 개별적으로 하든 말든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